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이야, 이 북한의 고위 간부들, 보위부, 노동당, 그리고 내각에 있는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한국의 대선에 대한 일종의 여론조사들을 실시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놀라운 평가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정말 이 북한 관련해서 너무나 북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황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가 그런 것들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관련해서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한 몸이 되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 유엔도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정부만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임기 말에 크게 한 방 맞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대북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캐나다군이 한 달간 무려 24건의 대북 제재 위반 불법 환적 행위를 관측했다고 캐나다 국방부가 현지 시각 11월 2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캐나다는 CP-140 오로라 해상정찰기를 일본에 배치해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 오전까지 17차례 출격해서 175시간의 정찰 비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를 24건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는 정교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류와 기타 물품들을 선박 간의 환적으로 밀매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영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추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는 현지 시각 11월 23일 프랑스는 펠콘 200 정찰기를 일본에 배치해 지난 3주간 한반도 주변에서 정찰 활동을 실시했고 3주간 여러 건의 불법 환적 행위를 적발해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것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프랑스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외국 자산들은 하루에 한 번꼴로 북한의 불법 환적 사례들을 잡아내고 있는데 이 해역에서 가장 많은 선박과 항공기 자산을 운용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불법 환적 단속 사례가 단 한 건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정권의 불법 환적 은폐와 두둔을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명확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캐나다가 CP-140,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 쓰는 P-3C 해상 초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라이언. 그거 한 대를 보내가지고 그거 한 대가 17번 출격을 했는데 한 번 출격할 때마다 10시간씩 그랬는데 24차례나 적발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하고 감청하고 그 감청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은 한 번 출격할 때마다 1.5의 꼴로 잡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건 잡았다라고 하는데 프랑스하고 이 캐나다하고 당연히 담당 구역이 다르니까 이거 지금 겹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별개의 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해군 육전단에 P-3C 초계기 16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항공단에 해상 초계기 이거 6대 있습니다. 챌린저 2대 그리고 CN-235 초계기 4대 해서 6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과 해경이 가지고 있는 이 해상 초계기 고정익기만 하더라도 22대 그리고 회전익기 헬기죠. 헬기들은 더 많고 그리고 선박들은 더 많고 이런데 캐나다 한 번 와가지고 지금 17번 출격해서 지금 24개 잡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4년, 5년 동안 한 건도 못 잡냐? 이거는 안 잡은 거냐?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한 거냐? 아니면 하게끔 도와주는 거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바다를 또 옆에서 또 같이 나눠 쓰고 있는 동해바다 나눠 쓰고 있는 일본은 또 동중국해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고 있는 일본은 한 번도 없었냐? 일본도 많이 잡죠.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아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사회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상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 수상합니다.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 작성을 거의 끝낸 가운데 한 문장에서 충돌에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정권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정면 충돌에 협상이 교착 상태 국면이 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 정부에서 해당 협상에 정통한 고위 관료 2명을 인용해서 양측이 종전선언 문안의 표현에 대해 논의를 하는 중에 비핵화 주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디누클리제이션, 즉 비핵화의 주체인데요. 양측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종전선언 문안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주체가 DPRK인지 아니면 코리안 페니슐라인지 라는 것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주체를 DPRK로 명시하기를 원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즉 미국의 핵우산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로 해석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는 텍스트에 동의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 교전 당사국이 모두 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며 더 복잡한 문제는 문재인의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나는데 차기 정부가 이 종전선언을 유효하게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 라면서 당장 북한도 이 종전선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간의 갈등은 종전선언은 그저 선언적 의미로만 두고 현재의 유엔사와 주한미군 체제는 그대로 두려는 미국과 종전선언을 시발점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현 민주당 정권의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표현하는 이 정권의 실체가 이번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놓고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외통수를 처벌했다. 그래서 종전선언 이거 미국하고 합의해도 북한과 중국에게 또 지금 이 국내에 있는 좌파 지지자들에게 욕먹게 되고 안 하게 되면 그래 결국 니들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 철수했구나 라는 속내를 들키게 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데일리 디펜스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런 거 하니까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네요. 참 어이없는 그런 행태인데 이 영상도 노란 딱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소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종전선언에서 미국은 DPRK, 이 한반도에 지금 불법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 대상이 어디냐? 당연히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냐? 그러면은 DPRK, 즉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를 해야지 여기 왜 한반도, 코리안 페니슐라라고 명시를 하냐?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코리안 페니슐라라고 하자. 미국은 DPRK라고 하자. 그걸 놓고 지금 강력하게 충돌해서 종전선언 협상이 파산될 위기가, 파토날 위기가 돼 있다. 도대체 코리안 페니슐라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게 도대체 무슨 사활적 이익이길래 이거 가지고 종전선언 자체를 아예 지금 협상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세게 부딪히고 있냐라는 건데 바로 그게 코리안 페니슐라,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는 핵이 없죠. 그런데 한반도에 핵을 투사할 수 있는 핵우산 씌워주는 우리 동맹이 있죠.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비핵화, 즉 북한과 미국의 핵 군축 협상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야, 니들 지금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 이런 거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한반도에 핵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남조선도 핵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넣어서 그러면 니들도 핵 자산 줄이고 우리도 줄이고 같이 줄여가야지. 아니면은 우리가 없애려면 니들도 없애야지. 그런데 니들 못 없애? 그럼 같이 줄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어떻게든 보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말 따뜻한 뜨거운 북한에 대한 충정, 여기서 지금 미국하고 부딪히고 있을 정도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 폴리티코의 분석은 그 종전선 협상 그 선언하는 거 그거 문구 작성하는 거는 결국 할 수 있지만 이거 결국 4개 국가 교전 당사국 4개 국가가 다 서명해야 되는데 이 서명 다 되겠냐? 중국하고 북한이 여기 서명해 줄 거냐? 라는 것이고 또 정말 기분 좋은 것은 폴리티코에서도 내년에 정권 교체된다고 보는 것이죠. 내년 5월이면 문재인 정부 끝나는데 다음 정권이 이 종전선언 이 협상에 대해서 계속 유효하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되면 유효하게 생각하겠죠. 그들 말대로 한반도 비핵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데 정권이 교체돼 버리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하는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다 라는 것인데 아무튼 뭐 옆에서 보면 뭔가 판이 잘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할 것 같다 라는 분석을 또 하고 있네요. 기분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아주 고위 관료들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양대 후보에 대해서 평가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놀랍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한의 표현대로라면 사회주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이 북한 정권의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한국의 두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일반 주민과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데일리 NK는 11월 24일 보도에서 북한 당국 간부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을 보이며 당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는 비판적인 수준을 넘어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다라며 관련 내용을 종합해 전했습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는 남조선 소식은 매일 보급되는 참고 신문에 일일이 정확하게 다 뜨기 때문에 간부들은 상황을 다 알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며 남조선 정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것도 아니라서 간부들끼리 남조선 대선에 대해 이런저런 평을 한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여당의 이재명은 평화 진보적인 당의 후보이니 공화국과 손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들을 한다. 이재명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농 출신이고 소년공이라는 데서 사회주의 이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진보적인 인사로 인상이 깊다라거나 할 땐 하고 사업 전개력과 주동력이 강한 사나이라는 평가가 많다. 바람쟁이라고도 하는데 큰일 하는 사람이 주색이 없으면 호걸이겠는가. 그런 사람이어야 큰일도 하고 공화국과 말도 통할 수 있다라며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 북한 간부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극렬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한 간부는 수령님의 은덕을 입고 장군님 정책으로 간부하고 원수님 믿음으로 복을 누리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갑자기 당을 반대하고 수령의 사상을 거세하려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우리의 배신자처럼 인식되는 자라며 그는 그저 정치 초보 얼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한 간부는 윤석열이 누구든 천하 신령님의 아들이라도 보수 패거리들이 정권 잡으면 우리는 할 일이 많아지고 골치 아파진다.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는 데서 사실 더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보위 일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윤이 집권하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거나 탈북자 쓰레기들을 추동해 반공화국 모략을 벌일 수 있다고 보는데 생각만 해도 시끄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북한 간부들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이재명에 대해서는 호감을 나타냈지만 이재명의 성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한 간부는 이재명이 낫지만 그는 과격하다. 언제 어떻게 말을 뒤집을지 모를 자라고 말했고 한 보위부 간부는 편하고 쉽게 가는 고분고분한 문재인 당이 되는 것이 더 좋은데 이재명은 개성공단 재개 같은 단독 결심을 할 만한 인물이지만 남조선 각층 반대 세력을 저지할 힘이 있는지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지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은 더불어민주당을 편하고 쉽게 가는 고분고분한 하수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정당의 대선 후보를 사회주의 이념을 잘 이해하는 진보적 인사이자 호걸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선되면 북한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인증, 이른바 북증서를 받은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그의 집권을 막는 데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증서 받아서 정말 좋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욕먹어서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저를 매일 욕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는 인물이라서 북한이 저를 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저를 계속 욕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애국자다라는 인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국자 인증받고 여기는 친북 인증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주색이 영웅호걸은 주색이 있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무협지 찍습니까? 아니 뭐 이빨 엄청 세고 주먹 세고 그러면 영웅호걸 되고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한 이런 평가들은 우리는 정말 세심히 봐야 되겠다. 왜? 북한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적입니다. 적이 좋아하는 인사는 친적이죠. 그래서 여적, 이적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확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지금 이재명을 평가했죠.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거 이제 보위부 간부가 이야기했는데 보위부가 바로 우리의 검찰, 국정원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바로 잡아넣고 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해봐서 안다. 그래서 윤석열 되면 문재인 집어넣고 할 거다라는 건데 뭐 윤석열 후보가 꼭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북한 정권이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확실히 나왔죠.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하고 고분고분한 당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회주의를 잘 이해하는 영웅호걸이다. 주색에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하고 단절할 그런 배포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미국하고 단절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하고 골치 아픈 놈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애국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되면 우리가 힘들어질 것이다. 왜? 남조선에 공작할 일이 많아지고 도발할 일이 많아지고 또 남조선이 다시 반발하고 박근혜 정부 때 그랬으니까 또 지들이 또 대응해야 되고 할 일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것인데 북한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 정권을 확실하게 흔들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꼭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면 이렇게 이재명이 좋다라고 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면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적과 친밀감이 있으니까 이적 이런 것을 할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 한 번 더 가져보면서 반드시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 가서 주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 안 돼서 나는 투표장 안 갈래 라는 그런 분 때문에 대한민국 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장 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